안녕하세요. 비행이론 강의를 수강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 동력장치 4종 중 무인 멀티콥터의 항공역학과 구조, 분류 방법에 따른 종류와 조종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멀티콥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멀티콥터는 공부하실 때 양력이라고 배우셨죠. 이 양력이라는 표현이 틀린 답은 아닌데 올바른 용어는 아닙니다. 양력은 날개에서 에어포일로 인해 발생되는 힘으로 위로 상승하는 힘이고, 이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힘은 일반적으로 추력이라고 부릅니다. 추력은 이 프로펠러 4개나 6개, 8개가 위를 향해 돌면서 뜨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수직 방향으로 발생된다고 해서 수직 추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멀티콥터는 양력이 아닌 추력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콥터에 발생되는 4가지 힘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직 방향으로 발생되는 수직 추력이 있고요. 전진이나 착륙으로 이동하는 경우 수직 추력을 기울어지게 해서 수평 추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힘만큼 기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을 수평 추력이라고 합니다. 수평 추력이 발생하면 항상 그 추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를 항력이라고도 하고요.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륙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추력이 중력보다 큰 힘으로 발생되도록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서 수직 추력 자체가 중력보다 크니까 기체가 위로 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가 되면 호버링 상태가 되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수직 추력을 조금 기울이면 수평 추력이 생기는데, 수평 추력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힘을 방해하는 항력이 생깁니다. 수평 추력이 항력보다 크면 점점 빨라지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같으면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게 됩니다. 비행체 운동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직 추력이 기울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커브 같은 경우 전진하기 위해 뒤쪽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더 빨라져야 하겠죠. 그럼 뒤쪽은 추력이 더 크고 앞쪽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기체는 기울어지겠죠. 앞으로 기울어지는 만큼 수직 추력이 기울어지면서 수평 추력이 생기고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 부분이 기체의 전방입니다. 선해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물체로 인해 힘이 발생되어 그 힘의 영향을 받는 비행체에 대해 회전 방향의 토크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반대쪽으로 프로펠러가 아닌 몸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발생되어 자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몸체는 왼쪽으로 선회하려고 하죠. 이러한 방식이 좌선회되는 원리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돌면, 즉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좌선회가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 우선회가 됩니다. 이렇게 비행체 운동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토크, 반토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프로펠러가 녹색 화살표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 프로펠러를 붙잡고 있는 몸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토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몸체가 토크 방향으로 돌면 안 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줘야 하죠. 이 장치를 반토크라고 합니다.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프로펠러 옆에 위치한 프로펠러가 반복적으로 회전하게 해서 반토크를 발생시킵니다. 토크를 발생시키는 프로펠러와 반토크를 발생시키는 프로펠러가 균형을 이루면 일정한 기수 방향을 유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나 멀티콥터는 지면 효과가 있는데요. 지면 효과는 지면이 후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기체를 띄우는 힘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징들은 용어들이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멀티콥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와 송신기,
수신기가 있고요. 수신기에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제어기가 장착됩니다. 제어기에는 적절한 신호들을 모터로 보내면 각 모터에 달려있는 ESC라는 변속기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변속기에서 이 모터로 일정한 회전 신호를 보내주면 그 회전수만큼 프로펠러가 회전하게 되겠죠. 이렇게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됩니다. 조종면은 앞에서 전진, 후진, 횡이동, 좌우 선회를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비행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부분은 조종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에서는 횡이동, 전후진, 유행을 설명한다면 이것은 조종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멀티콥터 기체의 형상별로 분류하면 트라이콥터, Y6 헥사콥터, 쿼드콥터, X8 옥토콥터, 헥사콥터, 옥터콥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개수 및 형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요. 트라이콥터는 프로펠러가 3개, 쿼드콥터는 4개, 헥사콥터는 6개, 옥토콥터는 8개입니다. 이 중 프로펠러가 3개씩 Y 형태로 아래 위로 이중으로 달린 것을 Y6 헥사콥터, 프로펠러 8개가 X 형태로 이중으로 달린 것을 X8 옥토콥터라고 말합니다. 멀티콥터 조종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콥터 조종기는 비행기와 똑같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전진, 후진이 다른 형식입니다. 비행기는 엘리베이터 상승 하강이었는데 멀티콥터는 전진, 후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스로틀 고속, 저속, 에일로론 좌우, 러더 좌우가 모두 동일하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모드 1, 모드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시 모드 1과 모드 2는 엘리베이터와 스로틀이 반대로 위치해 있고 러더와 에일로론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명칭과 기능 역시 비행기와 똑같은데요. 보시는 명칭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능들은 기체별로 설정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설정법은 어떻게 되는지 개별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에 대한 용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념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이륙한 장소를 홈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륙한 장소만 홈 포인트로 설정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기체를 멀리 보내고 조종자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 움직이는 도중에 RTL이라든지 RTH로 처음 이륙했던 장소로 내리려고 하면 조종자도 함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조종기를 들고 있는 위치로 계속 홈 포인터 위치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홈 포인터는 설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 제한 설정은 몇 미터 이상으로는 기체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기체가 작기 때문에 조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세도 잘 안 잡히고 추락할 위험이 있어 이 기능을 통해 거리 제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대 고도 설정 또한 마찬가지로 몇 미터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고요. RTH와 RTL은 같은 용어인데 리턴 투 홈 약자입니다. 기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이 기능이 작동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조종기에 스위치를 조작해 기체를 이륙 위치나 홈 포인트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설정은 조종기와 기체의 반응도, 감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초급자의 경우 이 기능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하고요. 감도를 조절하면 기체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감도 설정을 이 개인 설정이라고 한다면 익스포넨셜은 정해진 감도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미세하게 감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진 키를
전진 쪽으로 1cm 움직였다면 기체가 키를 친 정도의 비례한 거리를 움직이겠죠. 예를 들어 50% 지점에서 시작해 이 앞으로 밀면 미는 만큼 비례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요. S자로 이 커브를 그렸다고 상상해 보시면 중간에 움직일 동안은 꺾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니까 여기서는 작게 움직이겠죠.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 움직임의 양은 아래 위에서 같아도 중간에서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죠. 만약 중간에서 예민하면 익스포넨셜을 조금 둔하게 할 수 있고요. 스틱을 쳤는데 한참 후에 반응하면 너무 둔하다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중간에서 조금만 쳐도 기체의 움직임은 커지는 거죠. 통신 두절 설정은 페일세이프 설정과 비슷한데 이 통신이 두절되면 RTH 기능을 작동시켜라. 그 자리에서 호버링 해라. 그 자리에 착륙해라와 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후진 센서는 기체에 따라 전방 또는 후방, 좌우측 혹은 위아래까지 이 센서를 장착한 기체들이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같이 전방에 물체가 있으면 부딪히지 않도록 피하거나 정지시키는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틱 모드 설정은 조종기 스틱 모드를 1, 2로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조종기에서 4가지 모드를 지원할 겁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조종기 스틱의 모드로 설정하면 되고요. 저전압 경고 설정도 이 페일쉐이프 기능과 비슷한데 저전압 경고 기능이 활성화하는 시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배터리가 30% 남았을 때 워닝 해주고 5%로 남으면 RTH로 돌아와라. 이런 형식의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나 30%와 같은 형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 전압 설정은 더 이상 떨어지면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되는 지점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정지 모드는 공중에서 프로펠러를 정지시켜야 할 때, 예를 들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 기체가 사람 쪽으로 향해서 바로 착륙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프로펠러 회전을 중단시켜야겠죠. 그런데 공중에 이륙해 있으면 조종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회전을 멈추지 않아요. 이 착륙이 되어 있어야만 프로펠러 회전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공중에서 회전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포커키를 치게 해서 회전을 멈춘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진, 후진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스틱을 밀거나 당기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스틱을 밀어주면 고정익 비행기의 경우에는 하강하게 되는데 멀티콥터는 전진하고 엘리베이터 스틱을 당겨주면 고정익 비행기는 상승하지만 이 멀티콥터는 후진합니다. 횡진의 경우는 고정익 비행기와 동일하게 에일러론 스틱을 좌로 이동하면 좌횡진, 에일러론 스틱을 우로 이동하면 우횡진하고요.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치면 좌선회하고 우측으로 치면 우선회합니다. 상승 하강은 스로틀 스틱을 위로 하면 상승, 아래로 하면 하강하고요. 다음으로 비행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세 제어 모드는 기체의 자세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조종자가 기체의 위치를 조종하는 모드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밀려나겠죠. 위치 제어 모드는 GPS가 활성화되어 자세가 제어되는 동시에 위치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수동 모드는 비행기와 동일하게 이 제어기의 간섭 없이 조종자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모드인데요. 수동 조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페일쉐이프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한데요. 이 페일쉐이프는 조종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정 순서 및 방법을 기체별 매뉴얼을 확인하여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비행전 점검은 이 무인 비행기의 비행전 점검과 유사합니다. 이 비행전 공역을 확인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조종자 준수사항 확인 및 미션 계획 수립, 이 기체 점검을 하면 됩니다. 기체 점검은 일반적으로 1번부터 4번의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기체에 따라 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도 되고요. 모터라든지 풀업이라든지 분대, 기체 상태, 기체의 상하부 크랙 등 안전을 위한 점검을 진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 모터, 2번 모터, 풀업, 분대, 기체 전방부, 상부 등 점검. 두 번째, 3번 모터, 4번 모터, 풀업, 분대, 기체 좌측부, 랜딩 기어 등 점검. 세 번째, 5번 모터, 6번 모터, 풀업, 분대, 기체 후방부 등 점검. 네 번째, 7번 모터, 8번 모터, 풀업, 분대, 기체 우측부, 랜딩 기어 등 점검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점검 상태는 송신기 전압을 확인한 후 주 전원용 배터리 전압을 확인합니다. 이 전원 인간은 송신기 전원을 먼저 켠 뒤 주 전원을 연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원을 끌 때는 반대로 반드시 주 전원을 먼저 분리하고 송신기 전원을 꺼주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반대로 조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이 송신기, 수신기를 페어링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먼저 켜고 송신기를 켜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 상태 점검은 멀티콥터의 경우 지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륙하고 난 뒤 전, 후, 좌, 우를 살피고 자선회, 우선회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이륙하는 시점에서 벌써 조종면에 대한 점검이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급자들은 점검 없이 확 올려버릴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거리 테스트는 레인지 체크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일정한 거리에서 조작되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이륙 전 점검은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체크하는 부분들이 비행기와 똑같죠. 태양의 위치, 비행 공역 시야 확보, 전후 좌우 장애 요소 확인이 있습니다. 조종은 기본적으로 사종은 이륙과 착륙이 가능해야 하고요. 전진 후진은 12시 지점을 갔다가 호버링 지점까지 오고 삼각 비행까지 하고 착륙하는 정도까지는 조작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비상 착륙은 호버링 고도에서 2m 이상 상승해서 빠른 속도로 하강해 착륙하는 것인데요. 비상 착륙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PS 모드에서 GPS가 두절되면 이 기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빠르게 자세 모드로 전환해 육안으로 착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송신기 전원을 껐다 켜서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이 기체가 가만히 떠 있으면 괜찮지만 한쪽으로 흘러가서 위험한 상황이라면 강제로라도 착륙시켜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 착륙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더 위험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 두절 상태를 대비해 RTH 기능을 미리 활성화시켜야 하고요. 혹은 그 자리에 떠 있게 한다든지 랜딩 기능이 활성화되어 강제로 착륙을 시킨다든지 하도록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움직이는 도중에 RTH 기능이 활성화되면 기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얼른 조종해서 착륙시키면 됩니다. 배터리 저전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전압 상태가 됐을 때 RTH라든지 호버링 한다든지 랜딩 한다든지 설정에 따라 기능을 활성화시켜 진입하도록 하고요. 동력, 컷오프 기능을 활용해 복합키를 설정해 이 비행하는 도중에 강제로 엔진을 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인 멀티콥터의 비행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